네, 저희가 alter 테이블에서 이름을 변경하는 거를 하고 있고요. 테이블 이름 변경은 rename to, 컬럼 이름 변경은 rename column to. 여기서는 변경 전 이름과 변경 후 이름이 있겠죠. 자, 제약 조건 이름도 똑같아요. 방법이 같습니다. 제약 조건 이름 변경. 제약 조건 이름 변경은 rename 컬럼 대신에 뭐라고 쓰면 될까요? 제약 조건이 영어로 constraint니까 rename constraint. 그러면은 뭐가 필요하냐면 바꾸기 전에 constraint 이름과 바꾼 후에 constraint 이름이 필요해요. 그죠? 자, 우리가 제약 조건을 주기 시작했었던 게 아마도 EX 1번을 만들 때부터 제약 조건을 줬었던 것 같아요. 그죠? EX 1번, EX 2번, EX 3번 이렇게 만들 때 제약 조건 줬었던 거죠. 그쵸? 제약 조건 탭 한번 볼게요. EX 1번 테이블을 열어서 제약 조건 탭을 볼게요. 제약 조건 이름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만든 제약 조건이 이름을 직접 만들어준 게 아니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렇게 그 일련 번호가 부여가 돼서 3번, 4번, 5번, 6번이라고 이렇게 일련 번호가 부여가 되면서 그 제약 조건 이름들이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이게 불편하니까 제약 조건 이름을 바꿔주고 싶은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얘네들을 먼저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SQL 디벨로퍼는 이렇게 그 직접 찾아가지고 보면 돼요. 이름이 뭔지. 근데 요거를 SQL로도 할 수가 있어요. 그거 잠깐 좀 말씀드릴게요. 제약 조건 이름을 변경을 하려면 우선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변경 전에 제약 조건 이름들을 알아야 돼요. 그 제약 조건을 관리하는 테이블이 있어요. 그 테이블 이름이 뭐냐면 user constraint일 거예요, 아마도. 사용자 계정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스컷이죠. 스컷이라고 하는 사용자 계정의 제약 조건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컬럼 이름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를 보기 위해서 이걸 한 거예요. 보면 제약 조건 소유자, 제약 조건 이름, 제약 조건 타입, 제약 조건이 있는 테이블 이름, 이런 것들이 이 user constraints라고 하는 테이블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셀렉트를 해보면 셀렉트 제약 조건 이름 셀렉트 해볼까요? constraint name 길면 복사를 하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테이블 name 그 다음에 from 어디에서 user constraints라고 하는 테이블에서 그죠? 해볼까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DEPT 테이블에는 PK, DEPT라고 있고 EMP 테이블에는 PK, EMP라는 게 있고 우리가 만든 EX1번, EX1번에는 sys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이 있고 EX2번부터는 우리가 이름을 만들어주기 시작했죠. 이름을 만들어주기 시작해서 뭐 난널, 체크, PK, 유니크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만들어줬죠. 이런 내용들이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user constraint라고 하는 이 테이블 이름 하나를 기억하고 계시면 컬럼 이름들은 기억 못해도 돼요. 네. 사용자 계정의 제약 조건 이렇게 기억하시면 그 다음에는 describe를 해보면 돼요. describe를 해보면 그 테이블이 어떤 컬럼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요. 그러면 그 테이블 컬럼 이름들을 보면서 아 이거랑 이거겠지 하고 추측해 보면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리는 EX 1번만 볼게요. EX 1번만 select constraint 대소문자 구별 없죠. 그렇죠? 대소문자 구별 없어요. from user constraint
여기다가 where 조건절을 줄게요. 테이블 이름이 같아야 된다. 이렇게. 자, 여기 소문자로 EX01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테이블에 저장되어져 있는 내용은 그죠? 네. 자, 여기가 이게 테이블이에요. 유저 컨스트레인트라고 하는 테이블이란 말이에요. 그쵸?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테이블 이름은 소문자로 되어 있어요?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대문자로 되어 있죠. 제가 그런 말 했었던 적이 있을 거예요. 오라클은 우리가 명령어를 사용을 할 때 select, insert 이런 명령어들을 사용할 때 테이블 이름과 컬럼 이름을 대소문자로 구별을 하진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테이블 이름과 컬럼 이름들을 대문자로만 관리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게 이 얘기예요. 테이블을 관리하는 테이블이 있고 컬럼을 관리하는 테이블이 있고 제약 조건을 관리하는 테이블이 있는데 여기에 소문자로 입력이 된 게 아니라 대문자로 입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검색하면 결과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서는 대문자로 쓰든 소문자로 쓰든 상관이 없었는데 이렇게 where 조건자를 쓸 때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항상 어떻게 써라? 여기서는 대문자로 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오라클은 테이블의 이름과 컬럼 이름들을 대문자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테이블의 내용들을 관리하는 테이블이 있거든요. 우리가 직접 만든 테이블이 아니라 우리가 테이블을 만들 때마다 그런 테이블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주는 테이블, 그거를 메타 테이블이라고 얘기를 해요. 메타 테이블 영어로 메타버스라고 얘기하잖아요. 요즘 가사, 그쵸? 네. 그때 그 메타랑 같은 의미예요. 네. 그래서 메타 테이블에서 테이블을 관리해주는 테이블인 메타 테이블들에서 컬럼 이름과 그 테이블 이름들이 전부 대문자로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where절에서 테이블 이름과 컬럼 이름이 필요하면 그때는 전부 다 대문자로 쓰셔야 돼요. 대문자로. 그게 귀찮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소문자로 바꿔버리면 되지. lower라고 하는 함수가 있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바꿔버리든가 아니면 대문자로 쓰든가 그러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그 이름들이 나왔죠. 이름들이 나왔고 내용도 같이 표현할까요? 아까 내용이 뭐였더라? 네, 저 기억력이 섬추어서. 네. 여기 타입, 컨스트레인트 타입이라고 하는 게 있네요. 타입. 그죠? 이게 내용이에요, 내용. 자, 그러면 여기에 constraint 타입. 이렇게까지 써주면, 그죠? 네. 이렇게까지 써주면 3은 C, 4는 C, 5는 P, 6은 U라고 돼 있죠. 자, 이게 무슨 뜻이야? C는 뭘까요? 체크, P는 프라이머리 키, U는 유니크. 낱널은 없죠. 낱널은 뭐라 그랬어요? 낱널은 체크이기 때문에. 낱널은 체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마 둘 중에 하나는 낱널일 거고요. 하나는 뭐 0보다 크다라고 하는 체크일 거예요. 뭐 이 정도면 대충 얘네들이 뭔지 알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네임, 타입. 그 다음에 이건 테이블 네임이고요. 아마 더 이렇게 내려가 보면 또 있을 거예요. 뭐 서치 컨디션이라고 있고. 그 정확한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일단 이름하고 타입만 보겠습니다. 이름하고 타입만.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이름 찾았잖아요. 프라이머리 키에 대한 이름 찾았어요. 그죠? 이 셀렉트 문을 한 이유는 뭐냐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제약 조건 이름과 제약 조건 이름과 그리고 타입 종류죠. 종류 타입이라고 하는 게 종류잖아요. 네. 종류를 파악하기 위해서 체크냐 프라이머리 키냐 유니크냐라고 하는 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셀렉트 문을 써본 거예요. 셀렉트 문을 써본 거고, 자 그러면 우리 요거를 바꿀게요. 이거를 무엇을 바꿀 거냐면 EX 1번이 가지고 있는 EX 1번 제약 조건 중에서 제약 조건 sys 언더스코어 C 0070005죠. 아 어렵다. 네. 그리고 게다가 이거 전부 다 대문자로 되어 있네요. sys C 007005 이렇게 돼 있죠. 네. 이거 제약 조건 이름을 PK 그다음에 테이블 이름이 EX1번이죠. EX1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이렇게 alter 이것도 테이블 변경입니다. 이름을 바꿔주는 것, 제약 조건의 이름을 바꿔주는 것도 그 alter 테이블이란 말이에요. EX1번 그 다음에 rename 이름 바꿔주는 거니까 rename이에요. rename 이번에는 컬럼이 아니고 constraint죠. constraint 됐죠? 그 다음에는 이름 여기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여기서 찾은 이름을 복사해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sys C007005 2 아까 요거랑 똑같죠. rename, 컬럼, 이름, to 바꿔줄 이름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rename, constraint 바꾸기 전에 이름, to 이렇게 바꾸기로 했죠. PK EX1번이다. EX1번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다. 이렇게 바꾸려고 한 거잖아요. 그죠? 실행 변경됐대요. 그죠? 변경됐다고 나오죠. 위쪽에 있는 요 셀렉트문을 다시 한번 실행해보죠. 어때요? 여기가 바뀌어 있죠. 여기가 바뀌어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리네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테이블 이름 자체를 바꿔줄 때는 rename to 컬럼 이름 바꿔줄 때는 rename 컬럼 그리고 컬럼 바꾸기 전에 이름 to 바꿀 후에 이름 그 다음에 constraint 제약 조건도 마찬가지예요. rename constraint 바뀌기 전에 이름 to 바꿀 이름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네, 되셨죠? 다른 것들 연습 안 해봐도 되겠죠? 안 해봐도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rename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alter 테이블에서 rename에 관련된 것들은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은 이제 추가를 해볼게요. 추가는 딴 게 없어요. 우리가 테이블을 바꿀 때 뭔가를 추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테이블을 바꿀 때 뭔가를 추가하는 것은 컬럼을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컬럼을 추가할 수가 있고 제약 조건을 추가할 수 있어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밖에는. 자, 그럼 컬럼 추가하는 거. 근데 제약 조건 추가는요. 컬럼을 추가하면서 한꺼번에 해버릴 수도 있고요. 새로운 컬럼을 추가하면서 그 컬럼에 제약 조건을 추가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에 제약 조건이 없는 컬럼에다가 제약 조건을 추가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이것도요. 일단 정리부터 할까요? 정리부터 하면 컬럼만 추가하는 거. 컬럼 추가를 하는 거는 alter 테이블 그다음에 테이블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테이블 이름 add 다음에 컬럼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add 다음에 컬럼 이름을 써주시고
컬럼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데이터 타입이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는 생략하면 안 되고요. 여기까지는 생략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는 기본값, 디폴트가 있는지, 기본값이 있는지, 그 다음에 제약 조건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네. 기본값 있으면 넣어주면 되고 없으면 안 넣어주면 되고요. 제약 조건 있으면 넣어주면 되고 없으면 안 넣어주면 돼요. 기본은 alter table, add column,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이에요. 제약 조건은 제약 조건만 추가하실 때 제약 조건만 추가할 때예요. 이때에는 alter table, 테이블 이름을 써주시고요. add 다음에 constraint를 붙여요. 제약 조건을 추가하는 거다. 제약 조건을 추가하는 거다. 이렇게 해주고 여기다가 제약 조건 이름을 써주고요. 그 다음에 제약 조건 내용을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컬럼을 추가할 때는 add 다음에 컬럼이라고 한 단어를 쓰지 않고 그냥 바로 컬럼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근데 제약 조건은 add 다음에 constraint라는 걸 붙인 다음에 제약 조건 이름과 내용을 써주시는 거예요. 해볼게요. 어떤 테이블 가지고 할까요? EX 1번 가지고 그냥 계속 할까요? EX 1번 가지고 해볼게요. EX 1번에 ID, name, ucall, ccall, call 이렇게만 돼 있죠. 그렇죠? 네. 여기에다가 새로운 컬럼을 추가를 할게요. 여기에다가 EX 1번에다가 alter table EX 1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EX 1번 add 없는 컬럼 이름을 만들어주면 되죠. 여기에 없는 컬럼 EX 1번에 없는 컬럼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그죠? 뭐 테스트 이렇게 할게요. 컬럼 added 컬럼 추가됐다. 이렇게 넣을게요. 자, 그럼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뭐가 필요해요? 얘는 숫자냐, 문자냐, 날짜냐 이런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날짜 타입으로 해볼까요? 데이트 이러면 날짜 타입이죠. 여기까지만 해도 추가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도 추가가 돼요. 그렇죠? alter 테이블, 테이블 이름 add 하겠습니다. 이런 이름의 컬럼을 add 하겠습니다. 타입은 date입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됐죠? 여기에 뭐까지 쓸 수가 있을까요? 디폴트 값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현재 시간. 제약 조건이 필요하면 옆에다가 제약 조건 쓰면 돼요. 뭐 난널이라든가 프라이머리 키는 또 하면 안 돼요. 프라이머리 키 이미 하나가 있으니까. 뭐 난널이라든가 유니크라든가 혹은 체크라든가 그런 것들은 쓸 수 있어요. 뭐 필요 없으면 그냥 여기서 그냥 이렇게 끝내버리면 되고요. 해볼까요? 컨트롤 엔터. EX 1번이 또 변경이 됐죠. 변경이 됐습니다. 새로 고침 해볼까요? 테이블 새로 고침 해보세요. 새로 고침. 컬럼 에디드 생겼죠? 타입은 데이트죠? 디폴트 값이 sysdate. 예. 시스템의 현재 시간. 됐죠? 이게 컬럼을 추가하는 방법. 요 1번을 한 거예요. 1번. 컬럼 추가하는 방법. 제약 조건 추가해볼까요? 자, 우리가 방금 만든 컬럼에는 제약 조건이 없어요. 그죠? 제약 조건이 없어요. 제약 조건을 추가를 할게요. alter 테이블 EX 1번. 그 다음에 add. 컬럼을 추가할 때는 add 다음에 바로 이름을 쓰면 되지만 제약 조건을 추가할 때는 add constraint. 그럼 제약 조건에 이름을 써야 돼요. 제약 조건의 이름을. 난널 넣을까요? 난널 EX 1번. 아마 요건 없을 거예요. 이런 이름은 없을 거고. 자, 그러면 난널이라고 하는 녀석을 주고 싶어요. not null이라고 하면 되나요? 안 되죠. 그렇죠? 이거는
그 컬럼 이름을 만들면서 여기에서 낱널이라고 줬으면 이거는 됐을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거는 지금은 무슨 방식이에요? 지금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컬럼에 add를 하는 과정이잖아요. 자, 아까 우리 create table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낱널 대신에 무엇을 썼었죠? 체크. 맞아요. 체크라고 하시는 거예요. 체크. 그리고 컬럼 이름 컬 added는 is not null이어야 한다.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create table 할 때 제약 조건 만들어주는 방법을 잘 알고 계시면 alter table에서 새로운 제약 조건을 추가하는 방법도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add 다음에 create table에서 쓰던 그 문장을 그대로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컬럼 이름, 데이터 타입, 디폴트 값, 제약 조건. 아니면 이미 컬럼이 있다. 그러면 add, constraint부터 시작하잖아요. constraint, 이름, 제약 조건 내용 이렇게 하잖아요. 해볼까요? 변경됐죠. 변경됐어요. EX 1번 다시 새로 고치면 한번 해볼까요? 제약 조건 부분 가보세요. 제약 조건 부분. N은 EX 1번이라고 하는 낱널 조건이 만들어졌죠. 없었던 게. 됐죠? 네. 자, 이렇게 컬럼과 제약 조건은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추가. 자, 그 다음에 삭제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삭제. 삭제를 할 때는 드랍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사용을 합니다. 삭제도 두 가지가 있어요. 컬럼을 삭제를 하는 것과 제약 조건을 삭제를 하는 게 있어요. 제약 조건 삭제. 컬럼을 삭제를 하실 때는요. 컬럼 삭제.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alter 테이블 이름 써주세요. 그런 다음에 drop 컬럼까지. 그리고 컬럼 이름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제약 조건을 삭제를 하실 때는요. 제약 조건 삭제를 하실 때는 똑같아요. alter 테이블 이름 써주시고요. drop 다음에 이번에는 컬럼이 아니고 제약 조건이니까 drop constraint 그리고 제약 조건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alter table, drop column, 컬럼 이름, drop constraint, 제약 조건 constraint 이름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EX 1번에서 방금 만들었던 거 한번 해볼까요? EX 컬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죠? EX 컬이라고 하는 걸 삭제를 해볼게요. alter table EX 1번 drop column EX underscore COL 해볼까요? 또 변경되었죠. 변경됐죠. 테이블 새로 고침 한번 해보세요. 테이블 새로 고침. 없어졌죠. 컬럼 없어졌죠. EX 컬이라고 하는 거 없어졌잖아요. 열. EX 컬이라고 하는 거 없어졌죠. 그죠? 네. 자, 제약 조건. NN EX 1번이라고 하는 거 방금 만들었던 거 있었잖아요. 요거 지워볼게요. 저거 지워볼게요. 자, 요거는 컬럼 삭제였었고. 자, 그럼 이번에는 alter table EX 1번 drop 다음에 쓸 수가 있는 게 제약 조건은 constraint. 아까 제약 조건 이름 우리 뭘로 줬었죠? nn EX 1번. 그죠? nn EX 1번. 컨트롤 엔터. 또 변경됐죠. 그죠? 변경됐죠? 아까 새로 고치면 여기
기존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새로 고침해 보세요. 새로 고침하시면 2번 해야 될 거야. 아마 새로 고침 버튼. 없어졌죠. 네. 삭제까지 했습니다. 삭제. 자, 리네임 했고요. 리네임 했고 컬럼 추가, 제약 조건 추가했고요. 그 다음에 컬럼 삭제, 제약 조건 삭제를 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뭐냐면 올터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게 변경이에요. 변경. modify예요. modify. 변경은 컬럼의 내용. 컬럼의 내용이라고 하면 데이터 타입, 널, 가능, 여부. 널 가능한 것을 난 널로. 이거를 modify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modify라고 하는 거는 컬럼의 내용을 바꾸는 겁니다. 컬럼의 내용을 바꾸는 거예요. 데이터 타입이 뭐 문자열 10글자짜리였는데 20글자짜리로 바꾼다거나 널이 가능한 건데 난널로 바꾼다거나 이런 거를 modify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약 조건 내용 자체는 못 바꾸고요. 제약 조건은 드랍으로 제약 조건을 삭제를 해버리고 새로운 제약 조건을 add로 추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변경은 컬럼의 내용만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약 조건 내용 변경. 제약 조건의 내용을 변경하는 modify 구문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약 조건의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제약 조건 내용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드랍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drop constraint를 하시고 그 다음에 add constraint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modify는 컬럼의 내용만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EX1번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EX1번 가지고. EX1번의 데이터 타입을 좀 볼까요? ID, 숫자 2자리죠. name, 10글자짜리예요. 그죠? 그 다음에 유컬이라고 하는 게 여기 또 10글자짜리예요. 그죠? 이제 요거 하나 해보죠. 요거 EXName이라고 하는 거. EXName이 10글자인데 10글자로 이제 부족하게 됐어요. 부족하게 됐으면 더 키울 수가 있겠죠. 그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해볼 거냐면 EX1번 테이블에 EXName 컬럼의 데이터 타입을 가차 2 10캐릭터가 아니라 100캐릭터 100글자 바이트로 할까요? 바이트로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거는 alter 테이블 EX1번 그 다음에 modify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modify 그 다음에 컬럼 이름을 써주던가 아니에요. modify 다음에 그 컬럼 add 할 때처럼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컬럼 add 할 때 어떻게 했었냐면 컬럼 이름, 데이터 타입,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죠?
이런 거 했었던 것처럼 modify 다음에 컬럼 이름을 바로 쓰시면 돼요. 우리가 바꿀 게 ex name을 바꿀 거죠. ex name을 바꿀 거고 가차 to get byte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실행해 볼까요? 변경 됐다고 나오죠. 변경 됐다고 나오고요. 아까 테이블 가서 여기 새로 고치 한번 해보세요. 10 캐릭터가 100 바이트로 바뀌었죠. 네, 이렇게 바뀝니다. 이게 modify예요. modify. 그래서 alter 테이블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정리를 해보면은요. alter 테이블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alter 테이블 rename이 있어요. rename이 있고요. rename. 그 다음에 alter 테이블에 add가 있어요. add는 column add가 있고 그 다음에 constraint add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삭제는 remove가 아니라 drop이에요. drop에는 drop column이 있고요. drop constraint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modify가 있는데 modify는 column 이름만 이렇게 변경할 수가 있어요. 뒤쪽에 데이터 타입을 변경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낱널이었던 거를 널이었던 거를 낱널로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modify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네,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 DDL 다 끝냈습니다. DDL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이쪽에 정리한 게 있었죠. DDL은 생성하는 거, 그 다음에 삭제하는 거, 변경하는 거예요. 이 내용들은 테이블을 생성하고 테이블을 삭제하고 테이블을 변경하는 거예요. 테이블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가 아니에요. 테이블 자체를 생성하거나 테이블 자체를 없애버리거나 테이블의 정의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create, truncate, drop, alter가 있고요. 얘랑 구별하셔야 될 게 데이터 조작할 때 delete. 그러니까 행 하나를 삭제하는 거. 하나의 행이나 몇 개, 여러 개의 행을 삭제를 하는 delete와 drop을 구별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에 있는 그 셀에 있는 내용들을 바꿔주는 거, 업데이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업데이트와 alter를 구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부 다 definition을 바꿔주는 거다. create, truncate, drop, alter. 여기까지를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있고요. 오늘도 못한 게 있네요. DML 중에서 우리 남은 게 2개가 있어요. 우리 인설트는 다 했죠. 크리에이트 테이블 하면서 인설트는 다 했어요. 네, 그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남은 게 업데이트하고 딜리트. 업데이트하고 딜리트인데 요거는 금방 끝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괜찮으시면 간단하게 할까요? 오늘 다 끝내버리게. 업데이트하고 딜리트. 한 10분 정도만 더 해도 될까요? 수업? 10분 정도만 더 할게요. 네. 자, 새로운 파일 만들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달라지니까요. 워크시트 새로 하나 만드시고요. 계정은 스컷. 여기는 DML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해드릴게요. 13번 SQL 13번 업데이트와 딜리트. DML은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랭귀지예요. 데이터를 조작하는 언어예요. 데이터를 조작하는 언어에는 테이블에 추가하는 거, 테이블을 업데이트하는 거, 테이블을 딜리트하는 거, 이렇게 3가지
세 가지. 인설트는 우리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래도 정리를 할게요. 인설트 into 테이블 이름. 테이블 이름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거는 그다음에 컬럼 이름들. 그다음에 values 그리고 값들. 이게 기본이죠. 이게 기본이고 한 가지 더 있는 거는 뭐냐면 컬럼 이름이 없을 때에는 값들만 써주는 거 그게 있고요. 또 하나는 insert select into table select 어쩌고 저쩌고 이런 구문 그러면 뒤쪽에서 셀렉트한 모든 내용을 테이블에 한 번에 인설트를 해버리는 거 이게 인설트예요. 인설트 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고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업데이트 다음에 테이블 이름을 써요. 테이블 이름. 그 다음에 set을 합니다. set. 이게 변경할 내용이에요. 여기에 컬럼 이름을 써주고 변경할 값을 써줘요. 변경할 값이 여러 개가 있으면 이런 것들을 여러 개를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where 어떤 조건식을 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어떤 컬럼에 있는 것들을 다른 값으로 변경하겠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테이블 이름이 있어야 되니까 업데이트 테이블. 이게 업데이트예요. 이게 업데이트고요. 딜리트는 이거밖에 없어요. 업데이트는 저거 하나밖에 없어요. 저거 하나밖에 없고 딜리트는 delete from 테이블 이름을 써요. 그리고 바로 where 다음에 조건식을 씁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 where는 생략해도 돼요. 업데이트에서도 where는 생략해도 되고요. 딜리트에서도 where는 생략해도 돼요. 근데 만약에 업데이트와 딜리트에서 where 조건 구문이 없으면 조건 구문이 없는 경우에는 테이블의 모든 행이 변경이 되어버립니다. 테이블의 모든 행이 변경 또는 삭제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요거 되게 주의하셔야 돼요. 테이블을 업데이트 하겠다라고 썼어요. 그 다음에 어떤 컬럼을 다른 값으로 바꾸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조건식이 없어요. 그러면 모든 컬럼의 값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모든 컬럼의 값을. 모든 행의 값을. 죄송합니다. 모든 행의 값을. 딜리트도 마찬가지예요. 테이블에 있는 테이블을 딜리트 하겠다라고 했는데 where 조건식이 없으면 그 테이블에 있는 모든 행을 다 삭제를 해버려요. 자, 보여드릴게요. EMP 가지고 할까요? select. EMP를 하면 좀 그러니까 우리 EMP 복사한 게 있었죠? EX EMP가 있었나요? select all from EX EMP. 이거는 요거밖에 없는 거군요. EMP 하나 복사할게요. EMP를 요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업데이트와 딜리트 연습하기 위해서요. EMP 테이블의 모든 내용을 EMP2라고 하는 테이블로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테이블이 없어요. EMP2는 없어요. 아직 없는 상태예요. create 테이블 EMP2 as select all from EMP. 기억나시죠?
create as select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실행. 생성돼요. 정상적으로 생성이 됐고요. select 한번 해보세요. select all from emp2. 아마 emp랑 똑같은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여기 emp2입니다. 그죠? emp2. 자, 이제 우리는 emp2 가지고 할게요. emp2 가지고. 무엇을 할 거냐면 emp2에서 오셈 있죠, 오셈. 오셈. 오셈은 EMP-NO가 몇 번이냐면 천사예요, 천사. 근데 오셈은 천사예요. 네. 왜? 급여가 없죠, 지금. 셀러리가 없단 말이에요. 셀러리가 널이죠. 그쵸? 셀러리를 만으로 바꿀게요. 만. 천도 아니고 만. 천사니까 많이 받아야죠. 네. 그리고 썰렁하죠? 네, 이렇게 변경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업데이트 테이블 이름을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set 우리 뭐 바꾸기로 했죠? 셀러리 바꾸기로 했죠. 그리고 는 하고서 값이 만이요. 만. 근데 그냥 이렇게 놔둬버리면 자 일단 볼까요? 롤백하면 되니까 롤백하 그냥 실행해 보세요. 실행 결과 몇 개가 업데이트 됐대요? 15개. 아까 EMP2가 행이 15개였었단 말이에요. 15개의 행에 모든 셀러리가 많이 돼버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조건절을 주지 않으니까 테이블의 모든 행이 업데이트가 돼버린 거예요. 셀렉트 다시 한번 해보세요. 셀렉트 다시 한번. 셀러리가 전부 다 많이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 업데이트 잘못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롤백. 우리 롤백 한 번도 안 해봤죠? 네. 롤백이 뭐라 그랬죠? 최종 커밋 상태로 되돌리기. 최종 커밋 상태로 되돌리기. 자, 롤백 완료라고 됐어요. 롤백 완료라고 됐죠? 셀렉트 다시 한번 해보세요.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왔죠. 원래대로 되돌아왔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게 그 말이에요. 테이블에 모든 행 15개. 모든 행이 업데이트 돼버린 거예요. 자, 이거 되게 주의하셔야 돼요. 업데이트 하실 때는 테이블 이름 써주고 set 어떤 컬럼의 값을 뭘로 바꾸겠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데 조건이 없으면 모든 행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만 바꾸겠다라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찾을 때 필요한 게 뭘까요? 한 명만 찾을 수 있으려면 프라이머리 키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이름은 동명이인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동명이인이 있으면 두 사람이 한꺼번에 업데이트가 돼요. 근데 프라이머리 키로 찾으면 한 명밖에 업데이트가 안 되겠죠. 그게 프라이머리 키가 있고 없고의 차이점이에요. 네, 그런 거고요. 자, 그러면 아까 원래 하려고 했었던 게 뭐냐면 업데이트 emp2 set 셀러리는 만. 아직 널이죠, 여기가. 널이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where절을 주는 거예요. emp-no는 1004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업데이트가 몇 개만 업데이트가 돼요? 한 개만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업데이트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셀렉트문에서 where를 만드는 것만 연습을 잘 하셨으면, 그죠? 셀렉트에서 우리가 where만 잘 만들면 업데이트는 업데이트 셋만 붙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행들을 찾아서 그 행들에서 어떤 값들을 변경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업데이트예요. 쉽죠? 그죠? 업데이트는 이게 답니다. 자, 이제 커밋을 해버렸어요. 이렇게 커밋을 하면 이제 더 이상은 롤백이 안 돼요. 오셈의 급여는 만 달러로 결정이 돼버리고 이제 롤백이 안 돼요. 커밋을 해버리면. 자, 삭제는요. delete
from emp2. 자, 그냥 이렇게 해버릴까요? 컨트롤 엔터. 몇 개가 삭제가 돼버리죠? 전체가 삭제가 돼버리죠. 이게 아까 얘기한 이거예요. 딜리트 구문에서 조건이 없으면 모든 행이 삭제가 되는 거예요. 모든 행. 자, 그런데 그러면 아까 우리 DML 말고요. DDL 중에서 행만 쫙 삭제를 해버리는 게 있었죠. 기억나세요? 삭제하다. 테이블 삭제하다. 잘라내다. 그럼 트렁케이트. 맞아요. 그럼 얘하고 트렁케이트가 무슨 차이일까요? 딜리트 from하고 트렁케이트하고 얘는 왜 DML이고 트렁케이트는 왜 DDL일까요? 이거는 비유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비유입니다. 비유인데 테이블을 어떤 공책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테이블을 공책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딜리트는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이 안에 막 내용들이 이렇게 막 있었잖아요. 이 내용들 있었던 거를 지우개로 지운 거예요. 대신에 그동안 쌓여 있었던 이 행들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어있긴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다 비어있기는 하지만 노트에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만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딜리트. 트렁케이트는 말 그대로 잘라버리다요. 노트에서 여기를 쫙 하고 찢어버린 거예요. 그럼 뭐만 남아요? 컬럼 제목들만 남는단 말이에요. 그게 트렁케이트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인설트를 할 때 사용했었던 하드디스크 공간 그것까지 지워지느냐 지워지지 않느냐의 차이인데 딜리트는 기존에 인서트했었던 그 어떤 하드디스크 조각을 그대로 남겨둬요. 그 안에 있는 값들만 지우는 거고 지우개로 지우듯이 트렁케이트는 말 그대로 이걸 잘라버리는 거예요. 진짜로 잘라버리는 거예요. 잘라버려서 없어지는 거예요. 드랍은 뭐냐면 이 노트 자체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떨어뜨리는 거죠. 네. 그래서 테이블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게 드랍이에요. 그래서 딜리트와 트렁케이트의 차이는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미묘한 차이를 지우개로 지우는 거는 딜리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노트를 찢어버리는 거는 트렁케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지우개로 지운 거는 데이터는 사라졌지만 거기에 희미하게 자국이 남아있잖아요. 하드디스크에도 마찬가지로 희미하게 그 자국들이 남아있어요. 네. 예를 들면 커밋하지 않으면 롤백할 수 있는 게 딜리트예요. 커밋하기 전까지는 저렇게 다 지웠잖아요. 지웠으면 셀렉트하면 없어졌을 거 아니에요. from emp2 하나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롤백이 가능해요. 롤백. 흔적이 남아있으니까 롤백이 되고 셀렉트 다시 하면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트렁케이트는 찢어버린 거예요. 네, 롤백해도 안 돼요. 트렁케이트는 롤백이 안 됩니다. 그런 차이예요. 네. 그래서 딜리트는 데이터 조작 DML이라고 하는 거고요. 트렁케이트는 정의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DDL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여기서는 딜리트는 롤백이 가능한 데이터 조작 랭귀지고요. 이거랑 비슷해 보이지만 잘라버리다 트렁케이트는 롤백이 불가능해요. 롤백이 불가능한 DDL이에요. DDL.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로 이렇게 딜리트를 했더라도 커밋만 안 했으면 롤백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트렁케이트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잘못하면
정말 욕먹어가면서 데이터를 복구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백업 DB에서. 자, 그러면 이제 where 구문 있는 거를 할게요. where 구문. 자, 요거 마지막, 이제 딜리트 마지막입니다. 딜리트 마지막. emp2 테이블에서 4번 1004를 삭제할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delete from emp2 다음에 where를 쓰시면 돼요. empno가 1004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기서 몇 개, 아까는 15개였는데 지금은 1개만 삭제가 되죠. 1개만. 프라이머리 키를 가지고 삭제를 했기 때문에 1개만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만약에 커밋까지 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1004는 되돌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업데이트, 딜리트 이게 다예요. 업데이트 정리할게요. 업데이트, set, where 이게 다예요. 업데이트, set, where. 만약에 2개 이상이면 여기다가 쉼표로 연결하시면 돼요. 연결하시면 되는 거고요. 딜리트는 이게 다예요. 딜리트 from where 이게 다예요. 그래서 select가 제일 어렵고 제일 복잡하고요. insert, update, delete는 정말 간단해요.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이렇게 해서 SQL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많이 지체돼서 좀 죄송하고요.